맞아요. 마이크도 안 켰다, 이때까지. 아무튼 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에 미국을 갔다 와가지고, 6년 만에 갔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작년에 미국을 갔다 와 제가 3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3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국내 증시가 상저하고가 될 것이다. 어때요? 맞았죠? 지금 전반기보다 2100포인트, 지금 2500포인트, 2800까지 갔었죠? 그러다 지금 내려갔는데 어찌됐든 간에 상저하고 시작이 됐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금리 인하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거다. 에나 가능할 거다. 빨라야. 그때 제가 분명히 빠르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작년 10월 7일 날 이거 다 녹화가 다 돼가 있고 확인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요거도 맞았습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았거든요. 세 번째, 트럼프가 반드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게 제가 작년 10월 7일 날 미국을 2주 갔다 와가지고 10월 5일 날 귀국하고 나서 10월 7일 날 우리 첫 요 세션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1, 2, 3 세 가지가 100% 다 맞았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치시죠. 네. 100%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지난 1년 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우리 김 대표도 있고 뭐 집사람도 오랫동안 이제 지켜봐왔고 들어와 봤지만은 한 20여 년 이상을 거시경제적인 어떤 그런 예견들을 제가 참 많이 했었습니다. 거시경제적인 예견들을. 이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제가 2002년도에 주가지수가 2000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예언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이때 지수가 얼마였냐면요. 800에서 1000이었습니다. 2000포인트가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코스피가 2000포인트 간다 이렇게 하니까 전부 미친놈이라 했습니다. 제가 신한증권에서 신한금융지주에도 갔었고요. 그 당시에 신한은행이었어요. 지금은 KB금융지주인데 그 당시에 국민은행이었어요. 그리고 뭐 삼성생명, 뭐 대한생명 안 간 데가 없어요. 증권사도 다 갔고요. 가서 강의를 하면서 한 103번 정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뭐 천안, 용인 이런 데 연수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2000포인트 시대가 오는 논거,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강연을 했더랬습니다. 이때 제가 이제 친하게 사귄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한상춘 논설위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2007년, 2008년, 2010년도 이제 한상춘이가 저한테 이제 한국경제신문으로 들어와라. 그러니까 한경의 뭐라 그러죠? 논설위원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자기랑 같이 일을 하자라고 얘기하더라고. 됐고요, 내가. 그 정도, 뭐, 수익, 그렇게 하고, 난 그거 때문에 내고 싶지 않고, 괜히 한경의 어떤 리포트, 대본 내주는 대로, 그래, 발표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자기는 이제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야. 근데 한상춘의 시사, 이 경제에 대한 것들이 가끔씩 한경 신문에도 나오잖아, 그죠? 매일 새벽에 나와요. 아침에 한상춘 논설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콜라보 강의도 많이 했었어요. 한상준, 내가 갔다 오고 나면은 이제 한상준이 와서 했었고요. 또 한상준이 가는 곳에 또 제가 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때 이 2000포인트라는 부분을 제가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때 아주 큰 이슈가 뭐였는 줄 아세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느냐.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바로 변액보험이라는 거였습니다. 변액. 쉽게 말하면 투자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투자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투자 시대. 투자가,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이제 그런 어떤 우리 시장에 대한 투자에 대한 개념이 아직도 많이 떨어져가 있고요. 금융에 대한 어떤 식견들이 많이 낙후가 되어 있고 후진성이 아주 강합니다, 사실은. 투자가 뭐냐? 간단합니다, 투자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누차 말씀드린 이 투자가 뭔지 아세요? 너무 간단하거든요. 원금 보장 된다, 안 된다. 요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하냐. 99%의 대부분의 국민들은요, 이게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투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하고 예적금은 틀립니다. 예적금은 원금보장 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죠.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투자는요, 안 해줘요. 그죠? 그 대신에 예금자 보호법에는 뭘 줘요? 금리를 주잖아. 그죠? 근데 투자 수익률이 한계 있나요? 없습니다. 에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식 시장에서 상하한가 하루 30% 이제 하루에 하루. 그죠? 근데 이걸 1년으로 따져봐요. 그럼 몇 프로야? 그러면 한계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원금 보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원금 보장이 안 된다. 그럼 그건 무조건 투자예요. 그럼 부동산 투자라 그러죠. 그죠? 주식 투자라 그러잖아요. 부동산은 예적금이라 합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차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지금도 이런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의식들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여튼 금융무진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개혁, 연금개혁, 그다음 교육개혁, 또 금융개혁 한다고 지금 4대 개혁을 외치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과연 4대 개혁 중에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 드렸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선에서 여러분들이 꼭 또 중요하게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맞다, 안 맞다? 이제 확실히 안 맞는 거 맞죠? 확실히 알았죠?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돈은 뭐 따라 움직인다 했습니까? 심리 따라 움직인다 했죠? 그러니까 시장은 뭐예요? 돈은 반드시 심리를 따라 움직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이렇잖아요. 지금 많은 시대가 어떤 시대가 돼버렸냐면, 내 자신도 나를 모르는 시대가 돼버렸어. 나에 대한 개인정보가요, 다 노출이 돼버렸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전화로 설문을 하잖아요. 갤럽에서 오늘도 뭐 이렇게 발표하는 거 보니까 윤 대통령 지지율이 17%. 이거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제는요, 세상이 다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속는 시대가 됐다라고 인식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의 말을 하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표본조사라는 것에 대한 어떤 진정성이 옛날보다 훨씬 더 이제 탁해져 버렸어요. 왜? 그때는 1000명 정도의 어떤 표본, 가지고 하면, 갤럽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 리서치나 이런 데서 시장조사 또는 뭐 이렇게 지지율 조사 이런 것들을 해보면 그게 거의 맞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 심리가 순수했어. 이해되시죠? 근데 이 심리 자체가 어디로 튈 줄 모르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미 거기에 길들여져 가지고 실제로 그래요. 내가 그날 아침 돼봐야 되겠다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속내를 결코 드러내잖아요. 무슨 얘기냐? 내가 그만큼 긴장하고 어떤 불안함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시장 자체가 자꾸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보안이 잘 여의치 않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 거기다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늘도 지금 저한테 이런 카톡이 조금 전에 왔어요. 그래, 이거 대박입니다 하면서 왔는데, 제가 잠시, 내가 이런 게 왔노, 이런 부분. 이거 초대박인데요 하면서 원금 빼고 매일 하루에 매일 50만 원 이상씩 매일 뺍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이 누구든지 간에 아다리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보증이 있느냐라는 걸 확인하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늘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 저한테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증이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간단해요. 자, 그래, 좋아. 이 프로그램, 그럼 원금 보장은 누가 하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지. 이해가 되죠? 여기다 투자, 안정성에 대한 보증을 누가 하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한보증보험에다 보증서를 만약에 이게 500을 끊어놨는데,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한 1조쯤이다. 얘기돼, 오케이. 근데 몇 조라는 사업이래요. 근데 수익도 이만큼 이래 준대요. 근데 보증서 있어. 보증기간은 이런 얘기 안 해요. 전부 다 누가, 테슬라 계열사에서 투자했대. 비상장사인데.
또 뭐 어디 세계적인 무슨 뭐 펀드가 투자를 했대. 카더라 통신. 전부 카더라 통신인 거예요. 믿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믿어요. 너무 많아요, 그런 게. 그렇게 해가지고요.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 얼마 전에도 450명이서요. 5,000명이 불과 뭐 2달인가 3달 만에 500억을 날려먹었어요. 근데 참 웃기는 거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요즘 이제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노인들 무슨 모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그 주최를 누가 어디서 했게요? 서울시에서. 그런 주최를 거기서 이제 사람들끼리 거기에 쉽게 말하면 점조직 하나가 거기 파고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했으니까 그 왔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저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요 한 명 오염이 되는 거야. 한 명 오염이 되는 거야. 근데 요게 계속 나오네? 이해되죠? 이런 것들 너무너무 많아.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그뿐인 줄 아세요? 거기다가 예를 들면 뭐 결혼 이런 사이트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들어가 보면은 무슨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하는 이런 거 뭐 결혼 뭐 리딩방 이렇게 하자 뭐 채팅방 이렇게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거기를 통해서요. 13년 모은 돈을 신문에 다 났던 얘기입니다. 불과 9시간 만에 2억 3천만 원 날린 거예요. 딱 9시간 만에. 9일 만에. 그러니까 만난 지 6일. 그리고 그렇게 엮인 지 3일 만에 2억 3천만 원에 날은 어떤 아가씨가 그것도 노처녀들하고 38이면 죽기 살기를 모았겠죠, 그죠? 근데 자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부모님 때문에 자살하지 못해. 그만큼 지금 혼탁하고 위험하고 어마어마하게 불안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카리에 투자를 했습니다. 반드시 블록체인 통신 시대가 와야만 한다. 그리고 반드시 온다. 온다. 여러분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아주 국가 효율위원회에 아마 위원장을, 경제효율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거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이 두 또래이가 세상을 바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이상으로 지금까지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화되어 갈 겁니다. 저는요, 만약에 8년이 된다면, 요번 4년하고 다음번까지 트럼프가 될 걸로 보는 확률을 90%로 봐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90% 정도를 봅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라면요, 미국은요, 초를 넘어서 초강대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인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왜 시험 때문에 머스크에 관한 유튜브 제가 2시간짜리 하나 보내드린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개별적으로 해외 주식을 투자한다면 하나밖에 할 게 없어. 테슬라만 사. 지금도 안 늦었어. 지금도 안 늦었어. 테슬라만 사. 다른 거는 정말입니다. 훨씬 더 가속도가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게 지난 40년의 종지부를 찍는 어마어마한 호재입니다.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제 거시적인 예측은요, 지금까지 20년, 30년을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얼빵한 문재인이, 그 바람에 전혀 손도 못 쓰는 윤석열이, 그 다음에 불쌍한 공주 박근혜, 그 다음 좀 찔딱거리려 하다가 고마 한 방에 가뻗는 이명박까지 그런 부분에 힘을 못 썼던 지난 한 20년 정도의, 그 다음에 자살한 초특급 쪼다 노무현까지 그 지난 20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라는 것이. 여러분 국방비 별거 아니에요, 그거. 왠 줄 아세요? 저는요,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작년에 이미 봤고요. 이 사람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질질 수 없어요. 이 지구상에 말입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그리고 가장 어마어마한 파워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만큼 그들이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사회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믹싱한 이러한 어떤 체계로 바뀌면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죠? 중국이죠. 그 놈을 질들인 사람이에요.
그 놈을 죄들인 사람이라고. 누구다? 누가? 트럼프가. 그걸 볼 줄 아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큰 시각으로 바라보라. 그리고 나타나는 뉴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지 말고 그 이면의 영적인 부분을 바라봐라. 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했고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래서 트럼프가 더욱더 중국을 압박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앞으로? 압박하겠죠. 그죠? 더욱더 압박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반사이익은 누구한테 올까요? 바로 우리나라에 온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 퇴임 4년 안에 5,000포인트를 확언합니다. 제가 이것도 예언할게요. 주가지수 5,000포인트가. 네. 웃을 일이 아니에요?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전부 다. 전부 다 그랬어요. 근데 말입니다. 그 5,000포인트가 여러분들은 보시게 될 겁니다. 왜냐? 이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을 하면서, 그리고 또 있습니다. 중국의 약진을 한번 보시면 답이 보여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것들 실기를 많이 했어요. 지난 한 20년 동안. 우리 그 기회를 못 누렸어요. 거기에 눈티 밤티 된 놈 한 놈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삼성전자야. TSMC 옛날 20년 전만 해도 게임이 안 돼서 삼성전자 아시겠어요? 이건희 회장님이 반도체 혁명을 외치는 시절에 TSMC는 꼼짝도 못해서 우리한테. 근데 시장 점유율이요? 50% 차이 나요. 누가 그래 만들었어? 노무현부터 지금까지 망해버렸어. 제가 이회창 씨하고 노무현 씨하고 대선에서 노무현이가 탁 되는 걸 보고 제가 탁 예언을 했습니다. 아, 이 나라가 10년 이상 마이너스 간다, 이거. 근데 그 대통령 새끼가 자살을 해버리네, 이 피리처물 새끼가. 구군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 기울어진 구군은요, 험한 때만 쳤죠.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금투세 폐지. 엄청난 사실, 최악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발악을 여러분 이렇게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결국 방탄 발악이에요. 금투세를 폐지한다. 그걸 당론으로 정했다. 왜? 국회 입법이 돼야 되니까. 근데 자기네들이 다수당이야. 여당 뭐 필요 없어. 그죠? 과반만 하면 통과하니까. 그러니까 11월 초에 곧 정기국회에다가 의견을 붙여가 본회의 통과시켜가지고 금투세를 폐지하겠다. 그게 쉽게 말하면 당 대표인 이재명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을. 이해가 되죠? 근데 그거를 윤석열 입장에서 거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 99%는 방탄이야. 그런데 1%는요, 민심도 있거든. 윤석열이가 이거요,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거부 안 해요. 그냥 국회 통과되면 거부권 하지 않고 바로 발표. 오케이? 이해되시죠? 바로 이런 것들이. 근데 결국에는 15년 이상 나올 겁니다, 이재명이. 15년 이상 받을 겁니다. 그보다 훨씬 더한 놈들은요, 뭐 사형까지 받았어요. 그 사형 안 됐지만. 누군지 아세요? 전두환 노태우. 이놈은요, 그보다 더 악질이야. 전두환 노태우 때문에 있잖아요. 자살한 놈이 한 6명씩 돼요. 가신들 중에. 그죠? 그리고 한번 보세요. 그 유동규가 그런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유동규 보고 어디로 가라켰어요? 그 정제사인가 정인사인가 뭔가. 태백산으로 가라. 유동규에게. 그 말은 뭐예요? 그죠? 그런 모든 방법들이 공산당 방법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죠. 그죠? 비서실장까지. 왜? 입을 띄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래서 어쩌면은,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박원순이도 그러니까 죽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근데, 인간의 어떤 원초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은요, 해결 안 됩니다. 아무튼 간에. 누구도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게 다 맞았는데, 이게 이제 일어날 일이 앞으로,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가져다 줄, 제가, 우리 11월 1일 날, 지난주 우리 세션이 있었잖아. 그죠?
이번 주에 한번 지켜보시죠. 제가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뭐, 박빙이다, 또 해리스가 앞선다, 막 여론조사가 난리였죠? 그렇게 하니까, 대표님, 진짜 될 것 같아요. 저한테 물었죠. 기억나시나요? 진짜 딱 일주일 전이야. 근데 두고 보세요라고. 두고 보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확신과 자신에 차서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수백, 수천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다고 내가 수도 없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 걱정하지 마. 된다. 누구더라? 아, 여기 오는 사업하시는 권순호 회장님이 내보고 하더라고. 야, 천 박사. 니 진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겠나? 두고 보십시오. 3인자가 맞습니다. 됩니다, 내가. 표! 99.9% 쓰레기들 그 표 안만 해보십시오. 그게 당락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의 에너지로 역사는 바뀌어져 가고 그 한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그 사람이 주인입니다. 근데 윤석열이 됩니다. 그 이름이 되는 이름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진짜가 발표하기 전까지 했습니다. 저한테. 됐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막 저한테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고. 간단해. 성경책에 다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정말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요, 성경은요, 뭘 기록하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인류가 살아온 수천 년의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이 예를 들거든요. 제가 이거 어떻게 맞춘 줄 아세요? 성경으로 맞춰요. 야, 저거 참 희한한 소리 한다. 예. 성경 속에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요, 오늘의 경제를 보는 겁니다. 오늘의 현장을 보는 겁니다. 오늘의 시장을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그 중에 어떤 날만이 아니에요. 저는요, 보름을 갔다 왔어요. 6개주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때 6년 전과 6년 후에 바뀐 제도들을 봤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물가를 봤어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제가 본다고 그랬죠. 아니, 컨테이너 트럭이 있잖아요. 새벽 2시 이러면 안 다녀요. 거의 안 다녀요. 전 처음 봤어요. 미국을 20년 넘게 여행을 갔는데 새벽 2시, 3시에 끊임없이 실주를 하고 있는 컨테이너 트럭. 대부분 그렇게 달리지 않아요. 12시 가까워 오면은요, 우리나라하고 비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 그 고속도로 휴게소 있잖아요. 들어가 보시면은 꽤 크잖아, 그죠? 근데 컨테이너 트럭 자체가 우리나라 것보다 더 크거든요. 그런 게 있잖아요. 수십 대가 그 주차에 저걸 하기 때문에 보통 보면요, 한 8시, 9시면 다 들어가 버려. 안 돌아다녀. 새벽 2시, 3시 안 다녀요. 보통 늦으면 한 11시 정도까지 다니고 그다음부터 그 컨테이너 트럭 다니질 않는데요. 제가 노스림부터 사우스림 그랜드 캐년을 하면서 23시간 운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출발해서 새벽 2시에 라스베가스에 도착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노스림, 사우스림, 홀슈밴드, 엔트럽 캐년, 그게 원래 2박 3일 코스야. 그걸 제가 하루 만에 돌았어요. 그렇게 하면 오는데 끊임없이 오는 그 컨테이너 트럭을 보면서요, 제가 어떻게 경기가 쉽게 깔아앉는다라고 제가 확신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금리나 물 건너갔다. 제가 이미 작년 9월, 10월에 그때 갈 당시에 뉴스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올 12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 단행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선행지표로 주가가 좀 올라갔더랬어요. 근데 1월 달 돼도 안 돼. 2월 달도 안 돼. 증시가 어떻게 됐어요? 상방이 꼬그라졌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2차 전지 배터리 버블이 거쳐져요. 뭐 박순철이가 뭔가 하는 그 장소 있잖아요. 그거 배터리 아저씨. 그 부분이 완전히 사그러졌고 그 2차 전지 배터리 좀 작살나버리죠. 그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제가 이런 어떤 현상들을 예측을 합니다. 그러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IRA법이라 하는 그 자체. 이 기초 자체가 누가 만들었냐? 이거 바이든이 만든 게 아니야. 야가 원래 만든 거야, 원래. 원래 이제 주인 찾은 거예요. 여기에 덧님만 조금 더 붙였을 뿐이에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는 과거에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름 누구였냐면, 그 누구죠, 스캔들 벌였던 사람. 대통령. 네, 클린턴요. 네, 빌 클린턴이 대통령의 시절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정권 말기에 그 르윈스키 사태가 터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저거 무조건 저거 재선 안 된다. 4년째 그게 터졌다고요. 대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에. 근데 그게 터졌어요. 그렇게 가지고 빌 클린턴이 한 번 더 도전을 한다고 발표를 한 상태고, 그러는 중에 쉽게 말하면 적군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바깥으로 까발시졌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됐다 안 됐다? 재선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들은 결국 무슨 얘기냐? 실리와 국민의 어떤 이익 증진과 복지 증진, 여기에 훨씬 더 아주 실리적인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아주 합리적인 사람들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트럼프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확신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냥 단순히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무조건. 그런데 참 재미나게 무다히 계속해서 민주당의 어떤, 그전에 민주당 저거였고 그 바이든 편에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머스크가 트럼프 쪽으로 헷가닥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헷가닥 돌아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큰 수를 읽을 줄 아는 일론 머스크의 결단일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떤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갑자기 원래 민주당이었었는데 이게 공화당으로 트럼프에게 들어왔을까요? 이걸 볼 줄 아셔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수를 볼 줄 아셔야 돼요. 시장을 그렇게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는 와서 일론 머스크가 행했던 것에 있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증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기억 속에 한 번도 증거 없습니다. 2005년도에 전기차 세상을 만들겠다고 뉴욕타임즈에 기고했을 때 전 세계에 뭐라 했는데, 저거 미친 새끼다 저거. 꼴값 떨어라 아주. 여러분 그때 있잖아요, 현대자동차는요 세계 5위권에도 못 들어갔었어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그러던 그런 상황에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세상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하고 그 젊은 새끼 쫓아가고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이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얘기를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을 하든, 제가 이 말씀 수도 드렸어요. 반드시 인생은요, 될 놈 될, 안 될 놈 안 될입니다. 원칙입니다, 이거. 될 놈 될, 안 될 놈 안 될. 되는 놈은 돼.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간단히 뭐라고 말씀드렸죠? 승자승 게임 같은 것이다, 인생은. 되는 놈만 계속해서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묻는다고 했습니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제가 이 말씀 드려서 안 드렸어요. 제가 수도시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버지를 보라. 그 아버지를 보라. 그 어머니를 보라. 그게 답이야. 그래서 제가 이름 본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식은 계속 되는 짓만 하고 되는 행동만 하고 되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머스크의 생각은 다 맞다 안 맞다? 다 맞다. 99%의 인간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지구 84억 명의 99%의 생각과 일론 머스크 한 사람의 생각, 누구 생각이 맞다? 머스크의 생각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책이 뭐다? 성경입니다. 누구의 말만 다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진리다. 이게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연결 좀 되나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삶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은 성경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개인이 맺히고 깝치고 생발각을 해봤자 별거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런 큰 틀을 가지고 제가 이런 부분들을 예견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죠. 내가 어차피 여러분이나 저나 0.1% 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했죠. 그럼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이 강좌에서 집중적으로 시간과 노력과 많은 비용들을 집중하는 이유는요. 최소한 우리 0.9%는 되자. 그래서 어찌됐든 1% 안에 드는 인류가 되자라는 것이 이 강좌의 목적입니다. 나머지 지금 99%는요. 뭐라 그랬어요? 잉여인간. 남아도는 인간. 있으나 없으나야. 일명 제가 말씀드렸죠. 쓰레기다. 쓰레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자 이 말이죠. 여기에. 그래서 이 잉여인간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 1% 속에 그것도 0.1%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0.9%, 0.9%는요, 이 0.1%를 추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누구 줄에 써야 돼요? 트럼프 줄에 써야 돼요. 우리 누구 줄에 써야 돼요? 머스크의 줄에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가 꿈꾸는 세상. 지금 뭐라고 나와요? 이번 주 뉴스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다 올려드렸는데요. 지금까지 그 펠컨, 세턴 엔진보다 훨씬 더 강력한, 1만 %의 비용을 줄인 그러한 어마어마하게 싼 엔진으로 어디를 간다? 화성을 간다. 그게 18일날 쏜대요. 18일날 5차 로켓을 또 날린대요. 스페이스X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트럼프도 완전히 또라이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네? 이 두 사람의 공통점. 그 장가를 여러 번 갔다 이 말. 장가를 한두 번이 아니야. 장가를 여러 번 갔다. 이거 진짜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는 대통령 되면요, 몇 가지 공약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일부 다처 허용. 일부 일처 폐지입니다. 우량한 인자는 많이 생산해라! 무조건. 많은 이렇게 제도들도 이렇게 불미스럽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좋은 인자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증거들이 보면, 그리고 또 있잖아요. 좋은 인자와 좋은 교육이 같이 겸해졌어요. 그냥 되어지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일론 머스크 몇 번 장가 갔어요? 일론 머스크 몇 번 갔어요? 그 다음에 트럼프는요? 트럼프 3번, 머스크는요? 7번. 네. 그래서 7번인가요? 하여튼 머스크도 여러 번 장가를 갔고요. 자녀가 엄청나게 많죠, 그죠? 그리고 저거는 트럼프는 어때요? 트럼프 자녀가 여러 명 많죠, 그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쉽게 말하면은 삶과 행동과 사고와 어떤 실천 모든 부분들이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한 사람은요,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그런 슬로건을 걸었고요. 한 사람은요, 그 머스크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요, 거대한 이 지구 자체에 모든 속해 있는 인류의 복지와 인류의 미래 증진이라는 거대한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스페이스X고 테슬라가 이끄는 일론 머스크의 그룹 이념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합류를 해가지고 어땠어요? 하루 100만 달러씩 이 추첨 투표를 해가지고 그거 만들었죠.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됐어.
그럼 그거 연방 뭐 그 무슨 재판 거에서 이렇게 네 불법이니까 출석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그거다 뭐다? 없어져. 그 다음에 트럼프를 뭐라 그러 기소했던 그거 연방 검찰관 어떻게? 파이어. 또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많은 정책들의 속도가 말입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오랫동안 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느렸어요, 사실은. 근데요, 트럼프는 굉장히 빨랐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정말로 빨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요, 철저하게 그런 어떤 부분들의 사업 수완을 가지고 정말 사업적인 저는 이런 부분들을 누구한테 기대를 했었냐면 사실 저 이명박 대통령한테 굉장히 기대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그런 어떤 부분을 볼 수가 있어? 이랬더니 결국 쫑났어요. 안 됐어요. 그래, 그게 뭐 4대강의 운하 사업에서 나중에는 4대강 운하가 아니고 4대강 뭐라 그러죠? 그거 환경 개선으로 바뀌고 그것도 다 잘려버리고 손발 다 잘리고 죽다이 밥다이 어떤 정책으로 돼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아무튼 간에 맞췄다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이렇게 시대를 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이런 부분들 공유하고 그래서 이게 1년 전에 이런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현장을 보고서 제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아니고 어떤 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현장을 가서 현장을 봤더니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번 주 뉴스에 보면 트럼프를 발벗고 도왔는데 당선 딱 되자 어떻게 됐어요? 도지코인 폭등했죠. 그다음 또 뭐예요? 테슬라 주가 15% 폭등해버렸죠. 자, 얼마를 기부를 했냐? 1,800억을 기부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당선이 딱 돼버리니까 하루에 얼마 벌었다? 20조. 멋지지 않나요? 몇 배야? 예? 자, 1,800억이 10배면 1조 8천억이에요. 100배면요? 그죠? 18조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100배를 버는 거예요. 장사는 이래 하는 겁니다. 1,800억을 그런데 말입니다. 더 웃기는 얘기 해줄게요. 이번에 또 하나 깨진 게 있어요. 지금까지 역대 모든 대통령 선거는요, 여론조사와 그리고 돈에 의해서 승자가 결정났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원칙을 깨버렸어요, 이번에. 무려 민주당이 얼마나 모아버린 줄 아세요? 1조 4천억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해리스가.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렇게 경선도 아니고, 비슷비슷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완전 쫓아쳤어요. 압도적으로 패한 거예요. 트럼프는 대승을 했고요. 근데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지지율이다 뭐다 해가지고 7대 경합주 계속 얘기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단 한 군데서도 해리스가 승리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또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이상을 미국을 가보면서 미국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틀립니다. 남존 여비 사상이 굉장히 강한 사회가 미국 사회입니다. 아들 우월주의예요. 걔네들 철저해요, 미국 사람들요. 아시겠어요? 남존 여비 사상이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그런 반면에 우리 옛날에 강했던 우리 엄마들 있죠. 강했던 우리 할머니들 모습이 지금 미국의 시민들의 모습이에요. 엄마 굉장히 강해요, 의외로. 그러나 그 엄마가 철저하게 남아를 선호해요. 웃기죠, 이거. 그런 사회가 미국 사회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여성 대통령을 찍겠다? 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 정서 속에 녹아야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안 된다라고. 해리스 아닌 해리스 해랩이라도. 근데 참, 진짜 하루 전날까지 계속해서 해리스가 이겼다. 초박빙에 3%인데 그 오차 범위 내다 계속 이렇게 나왔었죠. 근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거를요. 그냥 이렇게 이 잘못된 어떤 그런 거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세 가지 인자라고 본다, 이 말이죠. 미국이라는 나라의 3인자를 보고요. 그리고 해리스의 인자, 바이든의 인자, 그리고 트럼프의 인자를 같이 딱 갖다 붙이다 놓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링 위에다가 여러분, 그냥 5라운드 격투기 3분 게임을 붙여놓는다고 생각하면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붙여놓으면 누가 이겨요? 얘기할 것도 없잖아, 그죠? 그 다음에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붙여서 이미 바이든이 완패했잖아, 그죠? 다운됐고 3분 다운돼버리니까 바로 그만 다른 사람한테 물려줬는데 그 물려줬는 그게 더 정치적 기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지라든가 정치의 거기에 부분에 자기가 데리고 가든 아니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일단 집권당이다 보니까 다양하게 전방위적으로 애를 썼습니다만은 아니었다. 제가 이 얘기를 또 왜 강조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요, 누가 저한테 그런 질문, 윤 대통령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꼭 다니시면요,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들리거든요. 잘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잘할 수는 있고 라고 다 답변하세요. 답변 그래 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문재인이가 손발, 주디, 눈 다 막아보고 다 눈알 뽑아봤고요. 손발 묶어버렸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뒷똥처리 하다가 볼장 다 본다고. 계획이라는 슬로건을 걸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나요? 명색이 정권을 잡았는데 불가합니다. 그 얘기들 이번 주에 뉴스에 많이 나왔었어요. 불가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더군다나 개딸들의 어떤 이 퍼레이드가 더욱더 심각해지면서요. 의석수도 완전히 그냥 야당이 엄청나게 그전보다 더 많이 그렇게 됐죠.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앞선 정부에서 싸질러 놓은 똥이 군데군데 악취가 진동을 하는데 되냐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불가합니다. 5년 만에 지금 뭘 할 건데? 그냥 뒤추다거리 하다가 그냥 임기 끝나면 된다.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다. 그건 누가 들어와도 방법이 없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한번 보세요. 미국은요, 분명히 트럼프를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를 이번에 선택을 했어요. 그 말은 바이든 네가 돌아 아무리 찔딱거려도 국민들이 뭘 아느냐? 트럼프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초호황기를 누리고 있어라고 응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안 그래요. 윤석열이 들어와가지고 해봤자 지금 2년 동안 너 해본 들 얼마나 했을까요? 근데 들어왔을 때 그 김건희라는 마누라만 씹어제끼고 앉았는 거야. 이게 정치냐고요. 이게 안 되는 거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단임제가 가져다 주는 이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이걸 지금 계속 반복해오고 있어요. 지금까지요. 나도 무슨 운동권 했다. 나도 시민연대 했다. 나도 뭐 했다. 이렇게 하면서 나도 한 자리 해먹어야 되겠다. 한 자리 해먹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나눠먹기식으로 이놈 뽑았다가 저놈 뽑았다가 민주당 갔다가 여당 갔다가 야당 갔다가 생 난리부설 찍이는데 문제는 거기에 골병 들어가면 누가 골병 들어가요? 우리가요. 그러한 부분들을 바짝 긴장하면서요. 그러한 부분을 강한 드라이브로 끌어갈 우리 내부적으로는 없어. 그렇게 하니까 누가 해야 돼 이걸? 외부적으로 강하게 끌고 갈 놈이 필요해.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요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큰 호재다라고 저는 보는 확신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그냥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가 없는데 우리가 또 뭐예요? 종속 경제잖아. 안 그래요? 우리 인간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도는 어떤 부분을 할 수 없어.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더군다나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외압에 의해서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린다라면 싫든 좋든 밖에 가야 돼 말아야 돼. 밖에 가야 되죠. 그래서 살아나는 겁니다. 자력적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 참 희한한 기회가 왔다. 천재일io의 기회가 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은요. 더군다나 아주 두 사람 다 굉장한 개혁가잖아. 그죠? 이 개혁 바람에. 그래서 물론 이것이 또 가져다 줄 리스크들도 앞으로 또 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이 부분을 굉장히 저는 강력하고 확신에 차게 우리나라 경제에는 엄청난 도움이 자꾸 있잖아요. 방위비를 계속 내세우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그 말씀 드릴게요. 2022년 전쯤입니다. 제가 발카리에 현영권 대표가 누굴 연결시켰다 했어요? 기억나나요? 다 잊어버리셨다. 윤석열이랑 통화시켜줬잖아요. 일론 머스크를. 그래서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기가 팩토리를 어디에다 만들어 달라고? 우리나라에 만들어 달라고. 현영권이 본 게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놈이 있다고요 지금. 그 시대가 반드시 올 겁니다. 저는 확신 가지고 있습니다. 기가팩토리를 한국에다가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현 대표가 연결을 해서 일론 머스크하고 곧 통화가 있을 거예요. 곧. 조율이 다 끝나서 그걸 제가 2주 전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뭔 일이 하면서 대구신문 사장한테 얘기를 했어. 그런데 대구신문 사장이 이철우 경북 도지사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진짜 통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뉴스에 났어. 그렇게 하니까 이철우가 대구신문 사장한테 야, 니 그거 누가 들었냐? 그 사람 나 좀 만나게 해주라. 이렇게 하면 전화가 왔다는 거야. 그리고 대구신문 사장이 저한테 전화 왔어. 그분 누구예요? 일단 차 회장님 좀 보세요. 아니요. 내가 볼 일이 없는데요. 내가. 그런 겁니다. 이렇게 세상은 돌아가는 거거든요. 대단하게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가팩토리가 우리나라에 왔어. 근데 기가팩토리 왜 못 할게요? 다 맞았는데 그때 내가 말씀 다 드렸는데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이런 수를 볼 줄 알았었으면요. 우리나라 인구 있잖아요. 2천만 명 먹고 살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기가팩토리가 우리나라에 왔었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그죠? 맞잖아요. 지금 이 삼성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온다고. 제조 공장이 전기차 복합 완성 생산 라인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뭐 때문에 못 왔어요? 노조요, 노조. 내가 그때 말씀 다 드렸는데. 머스크가 요구한 게 뭐냐? 노조의 예외를 인정해달라. 그거였어요. 제가 저작년에 다 강하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판세가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참 대단하죠? 현 대표도 대단하고. 그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와야만 한다고. 어디로 와야 되는 거 땅까지도 제공할 수 있다고. 그게 1년 10개월 전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셔가지고요. 신문 검색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런 실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실기를. 윤석열이가 만약에 그때 강력하게 정말 그렇게 해서 대통령령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렇게 했었으면요. 이번에 이 대선에서 우리는요. 엄청나게 큰 뭐가 된다? 수혜국이 됩니다, 여러분. 중국은요. 막 비비 가면서 몸 비비 까면서 우리한테 뭐야? 줄 서야 돼, 지금. 이해되세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돼야만 한다라고 외치는 사람이나 그렇게 해가지고 뒤에서 막고 교섭을 했던 사람이나 다 만들어 놓고 대통령 통화까지 하게끔 해주고 더군다나 얘가 상당히 심리이 됐어요. 국내에서 전화하고 할 적에. 그래 가지고요. 윤 대통령이 미국 갔잖아요. 가가지고요. 머스크가 1대1 동안 1시간 반 동안 얘기했습니다. 회담했습니다. 그만큼 진지되고. 그래가지고 기가팩토리가 한국에 온다 하면 뉴스 막 그때 난리 났었어요. 그랬는데 결국 노조 때문에 했습니다. 이게 노조라면 노조는 반드시 계약돼야만 합니다. 제가 계속 이래왔습니다. 계속 이래왔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요. 기준금리는 이제 4.75로 0.25%가 11월 달에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연말까지 한 2번 정도 인하로 그냥 끝이 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스페이스X에서 이달 18일입니다. 이달 18일 날 액체 산소 80% 그리고 액체 메탄 20% 액체 연료를 가지고 이 액체 연료 장점이 뭐냐? 폭발 위험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나라도 만든 놈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의
뭐죠? 신준현이가 뭐고, 그 젊은 친구가 개발을 했다. 신현준이가 뭐고, 하여튼, 이름 생각이 잘 안 나요. 아무튼, 그 회사에서, 그리고 호버링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좋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그리고 중국은, 유럽에서 이제 관세를, 이제 뭐 45% 중국 정책에 갖다 때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요, 굉장히 지금, 이번 트럼프 대선을 통해서 자기들 긴장 엄청 많이 할 거예요. 지금까지 중국이 시장 점유율에서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가고 앞서갈 수 있어도 핵심 뭔지 아세요? 핵심 뭔지 아세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인건비로 몰아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도 만만찮아요, 인건비가. 그죠? 하나는 인건비였고요. 중국이 몰아가 시장을 이렇게 확장할 수 있었던 하나는 인건비, 하나는 또 뭔지 아세요? 정부 개입. 정부가 계획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인건비와 정부. 이 두 가지로 급속도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상당히 올라가 버렸고요, 이제. 그리고 이 정부는 어디 지금 맞췄어요? 트럼프에 탁 맡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렇게 절대절명의 기회를 어디로 돌려야 한다, 이걸? 코리아로. 한국으로 돌려야만 합니다. 일본으로 뺏기면 안 됩니다. 아베가, 여러분, 일본이 말입니다. 제가 또 이 말씀 드릴게요. 아베가 참 쪽팔릴 정도로, 아베가 살아있을 때 말입니다. 쪽팔릴 정도로 뭐라 하면은 말하라고로 뽀르르 가가지고 딸랑딸랑 했어, 안 했어요? 했죠. 그래가지고 일본 지금 증시가 뭐가 붙다? 사상 최고치가 붙대. 일본 경제 회복에 붙대. 그러면 자,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해되세요? 이런 걸 아베노믹스라는 겁니다. 비록 총으로서 저격당해 죽었지만 아베가 침몰하던 일본 경제를 살렸다라고 누구도 달리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베가 살린 겁니다. 근데 아베는요, 누구의 힘을 빌렸냐라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의 수혜 국가는 누구다? 일본입니다. 일본입니다. 저는요,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 부분은요, 우리가 최고의 수혜주가 됐습니다. 이런 걸 위반하는 새끼가 없냐, 이 말이지. 내가 못 먹는 술을 좀 먹는 한이 있도록 내가 좀 딸딸 좀 할 텐데. 신동윤입니다, 신동윤. 그래서, 중국도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양한 공세들 나오죠. 그 보세요.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들, 휴대폰, 스마트폰 배터리, 전기차 같은 하늘을 나는 전기차. 올려드렸죠, 그죠? 한번 보세요, 그래. 거기 보면, 이미 80km를 날아가는 거예요. 차로 달려가다가, 그 본체 쑥 들어가, 그냥. 그럼 그게 뭐가 된다? 비행기가 되는 거예요. 전기 수직 이착륙기로 해가지고 80km가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컨셉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차가. 이해되죠? 그럼 거기서 가서 또 달려가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다 이걸 또 자율주행으로. 바로 이겁니다. 제가 왜 우리나라에 이런 어떤 엄청난 기회가 온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바로 이런 우리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우리나라 굉장히 강해요. 전 세계에서 말입니다. 자율주행 그렇게 많이 발전 안 해 있어요. 지금 현재 1위가 미국입니다. 2위는요? 한국입니다. 바로 이걸 보는 거예요. 모빌리티 세상. 오토모빌이 아니고 모빌리티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제 전기차의 정작 주역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은요. 2차 전지 배터리 하는데 왜 인건비로 게임이 안 돼? 중국한테 이제. 그럼 우리 소프트웨어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IT 소프트웨어 부분 쪽으로 굉장히 우리 강력한 경쟁을 가지고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원스톱 서비스가 다 되는 나라가 있어, 우리나라에. 그게 삼성전자야. 계획부터 완제품까지 다 돼. 물론 뭐 좀 느리고 빠르고 뭔 상관? 조금 싸게 내면 되지. 엔비디아 꼭 따라가야 돼. 그렇다 보면 일단 이게 원스톱으로 다 되는 나라가,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부분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빨리 경쟁이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 그 뉴스에 받는 걸로 PIM이라고 삼성전자가 개발한 굉장히,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트럼프 얘기하다 보니까, 야, 이번 주에 정말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